예, 모든 이 부동산 거래 방식 완전 정리라고 제목을 지었는데,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부동산 거래 방식은 크게 네 개로 보시면 됩니다. 매매, 임대차, 교환, 경매. 이 모든 흐름을 제대로 파악 못 하시면 손해 보세요. 그래서 여러분, 모든 거래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거나 빌리거나, 그러니까 매매, 임대차. 맞습니다.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외에 더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실제 부동산 시장은 현찰 거래 시장, 이거 매매라고 하죠. 그 다음에 임대 시장, 임대차. 그 다음 교환 시장. 일반인들한테는 좀 특수한 거래가 되죠.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경매라는 형태로, 이것도 일종의 그 부동산 거래 시장, 경락을 받는 이런 그러니까 사고 파는 과정이 절차가 다를 뿐이지 하나의 부동산 거래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. 이게 사실은 경공매 시장이 부동산 거래의 제일 마지막 시장이 됩니다. 이렇게 네 단계 구조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,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팔고 싶은데 어떤 건물은 잘 팔리고 또 안 팔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건물을 팔고 싶을 때 이 거래 흐름 자체가 가는가를 보셔야 되고, 최종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최악의 경로까지 왜 가는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물을 해놨을 때 어떤 절차, 어떤 시장을 거쳐서 거래가 되는가.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매매하고 임대차 시장, 그 다음에 여기를 교환 측면에서 볼 때는 현찰 매매 시장이라고 합니다. 다음에 교환 시장으로 가고, 교환 시장에서도 처리가 안 되면 가는 게 이제 경공매 시장입니다. 이 흐름을 오늘 완전히 이해시켜 드릴 거고, 이걸 이해하셔야 거래에서 제대로 손해 보시지 않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, 그러니까 일단 손해보는 거래를 피하실 수 있고, 투자 판단의 기준도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우선은 매매, 임대차 말고 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등기 거래죠. 임대차는 등기 거래가 아닙니다. 그래서 매매라는 게 부동산 거래의 아주 기본인데, 건물, 주택, 토지, 이걸 돈 주고 사고 팔고 등기 이전하는,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. 이거 법적으로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, 취득세 발생, 양도세 발생, 이거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. 매매는 현금 중심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실 수 있는 시장이에요.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상승하지만, 경기가 꺾이면 거래가 줄어들거나 멈추거나, 또 하급 매물부터가 거래가 멈춥니다. 그 다음에 2부로 볼 수 있는 임대차 시장. 이건 소유가 아니라 사용권, 임차권의 시장이에요. 그래서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건 소유권 이전 없고요. 당연히 등기 거래가 아니고, 취득세 없고 양도세 없죠. 대신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, 이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 임대차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. 일단은 사업용으로 쓰는 그 임대차,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. 주택 임대차는 전세나 월세, 권리금 없음. 상가, 사업용 임대차는 뭐 점포, 식당, 모텔세, 뭐 이렇게, 여기에는 권리금이 붙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
삼부격인데요. 권리금 왜 붙는가? 이 권리금이라는 게 단순한 이 자리값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수익 가능성이라든지 거의 반영이 안 되지만 시설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상권 가치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종의 그러니까 시설 권리금, 인테리어 지키를, 그 다음 바닥 권리금, 입지 상권, 유동인구, 그 다음에 영업권 권리금, 매출, 단골 해서 영업권이죠. 즉, 돈 벌 수 있는 자리에 붙는 것입니다. 장사 안 되는 곳은 권리금이 없겠죠. 잘 되는 곳은 권리금이 올라가겠고. 다음에 4부. 오늘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. 교환. 이게 매매, 현찰 거래, 매매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래에서 대안으로 등장하는 거래입니다. 교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. 근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교환이란 현금으로 전부를 사는 게 아니라 일부는 현금, 일부는 부동산으로 서로 바꾸는 거래예요. 예를 들어 이 건물 A를 가진 사람하고 땅 B를 가진 사람이 서로 바꾸면서 부족한 금액만 현금으로 정산한다. 이걸 이제 실무에서는 웃돈이라고 그러는데요. 법적으로는 이제 보충금이라고 그럽니다. 중개사법에서. 그래서 이게 바로 교환입니다. 그래서 오부격인데 왜 교환이 발생하는가? 여기서 중요한 질문. 왜 이렇게 바꾸는 그 교환을 하느냐? 답은 간단합니다. 현찰로 다 안 팔려서 그래요. 그러니까 A급 매물 잘 팔립니다. B급 매물 조건 맞으면 팔립니다. 근데 C급, D급은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C급, D급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? 무슨 그냥 바로 경매로 넘어가야 되느냐? 아닙니다. 그런 C급, D급의 물건이 전체가 다 현찰화가 안 되더라도 일부는 부동산으로 받더라도 하는 게 교환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요즘 같은 시장에 금리 부담이라든지 경기 침체, 대출 규제 이게 겹치면서 C급 이하 매물 거의 거래가 멈췄어요. 그래 이 교환 시장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면 또 교환 시장도 그 여파를 타는 게 왜 바꿔봤자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경매로 넘어가기 전이니까 바꾸지만 바꿔서 부동산 받아봤자 별로 메리트가 없거든요. 그래서 교환이나 경매 시장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웬만치는 좀 따라줘야 이것도 활성화가 됩니다. 그래서 교환의 진짜 본질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시간 벌기, 그러니까 경공매로 넘어갈 물건 경공매 이전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래 성격이 제일 강해요. 그래서 일종의 생존 전략이죠. 그래서 현장에서 교환하는 이유가 제일 큰 거는 매물이 A급, B급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안 팔려서입니다. 그 다음에 당장 갚아야 되는, 이게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시면 대출 압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현금이 일부라도 필요해서. 그래서 일부 현금 받고 다른 부동산 받아서 자기 거 주고 우선은 모면하고 길을 찾아보자 하게 되는 시간을 버는 성격적인 게 강해요. 그리고 또 경매로 가기 전에 이게 최후의 보루입니다. 그럼 7부격인데 교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? 결국 경매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흐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 매매, 교환, 경매. 임대차는 매매 시장의 일부예요. 그래서 경매의 종류는 근저당이나 전세권 때문에,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나 전세권권자가 부르는 그 경매, 이 일종의 담보권 실행이죠. 이럴 경우에는 임의 경매고, 뭐 금전 소비대차,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든지 이런 그 소송에서 이 판결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게 강제 경매. 그리고
국세나 지방세 체납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매가 되겠죠.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세금 못 내면 공매고, 대출 못 갚으면 임의경매, 그 다음에 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강제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경매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팔북격에 이 교환의 위험, 이 교환은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. 교환이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왜? 첫째가 평가 오류. 이게 부동산이 각각 종류, 뭐 건물, 땅, 뭐 모텔, 여러 가든, 심지어 점포 교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잘못하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로는 권리 분석 문제가 복잡합니다. 왜? 부동산 두 개가 껴 있다 보니까 대개, 그리고 이게 이 끝 갈 때까지 거의 안 좋은 물건이고, 이 하자라고 하죠. 이런 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껴 있다 보니까, 그래서 뭐 가압류 가처분서부터 근저당, 전세권, 그 임차권, 등등 여러 가지 권리관계 하나라도 틀리면 큰 손해 보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, 교환은 브로커들 논란이 심합니다. 그리고 브로커뿐만 아니라 교환에서의 그 스폰서 역할을 하는, 참 이게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, 교환 실무업자들은 찍는다 해서 찍세라기까지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교환에서 스폰서 역할을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. 교환을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네요. 이 사람들이 교환 물건 싸게 찍어가지고 비싸게 넘기는. 그래서 이 교환은 이 경공매하고 똑같이 진짜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부동산은 흐름을 알아야 제대로 거래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. 부동산은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구조의 시장입니다. 그리고 거래 흐름은 매매, 임대차 들어가죠. 그 다음에 교환, 경공매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교환은 일종의 투자 전략이 아니고 하나의 이 생존 전략으로, 경공매 전에 시간 벌기적인 성격이 강해요. 그래서 또 교환은 거래 함정 문제가 많다 보니까 기회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잘 안 팔리는 물건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일반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럴 뿐이지,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유도 제대로 못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부동산을 겉으로만 보면 단순합니다. 하지만 그 내부적인 구조, 권리관계, 여러 가지는 아주 복잡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하려는 분, 건물 정리하시려는 분, 또 건물을 사시거나 상가를 하시려는 분, 점포를 하시려면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서는, 다음 편에서는 이 교환의 함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교환과 경공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깊이 다뤄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. 부탁드립니다.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.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